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이곳은 부산시립박물관입니다. 부산시가 세운 박물관이죠. 지난 19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는 2점의 국보, 그리고 석점의 보물 등 5점의 주요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고, 이 밖에 다른 많은 문화재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풍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주변에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재, 바로 척하비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척하비는 이전 1871년 고종 8년 당시 섭정이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1871년에 전국에 200여 군데 이런 척하비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진 성과, 그리고 기장, 대변항, 또 가덕도 등 3곳에 이 척하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지금 이곳 부산박물관에 있는 이 척하비들은 이전에 부산진 성에 만들어 세웠던 그 척하비입니다. 이 척하비는 이후에 용두산 공원에 옮겨졌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 척하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 선생님인 저희 아버님께서 용두산 공원에 저를 데려가서 이 척하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 척하비 지금 부산시 기념물 제1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척하비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강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이 신범 비전적 화주화 매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이란 것은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바로 서양 오랑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범은 나라에 침범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비전적은 싸우지 않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매국과 같아, 이런 경계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개아 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는 경고한다,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리 만생 자손,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경고한다. 그리고 병인년에 만들었고 신민년에 세웠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 척하비를 왜 세웠을까요? 당시 흥선대원군이 왜 세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관군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프랑스 군함을 물리쳤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1871년 강화도에 미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조선 관군이 목숨을 걸고 미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세국 정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쌈에 이긴 대원군은 이 척하비를 전국 200여 군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히 세국의 문을 그냥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신미양요 그리고 병인양요 이 점에 세국을 풀고 개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화도 소조약은
1876년에 체결됐습니다. 만일 병인양요 1866년에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에게 개국을 했더라면 혹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년 빨리 문을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시키더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남북이 분단되지 않고 또 통일된 나라가 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조선 군주, 당시 흥선대원군은 키가 150cm 되는 단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고종은 154cm, 손자 순종은 156cm. 이 작은 키에 우리 조선 군주들 과연 당시에 뭘 했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조선은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가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줄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2의 세국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닙니까? 잘 나가던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괜찮던 한일 관계도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 물건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 안 하기 등등 일본과 단절을 깨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는 7월 27일 날 일본 규탄 시민 걸기대까지 펼쳐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풀 수 있는 상을 왜 이렇게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총선입니다. 총선까지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간다. 그리고 자유 우파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친일이란 프레임으로 세워서 계속 비난을 가하고 공격을 가한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부산박물관에는 1978년 이래로 여기 척합의가 여러 풍상을 무릅쓰고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 그리고 여러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세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친중, 친북, 친러시아로 가는 것입니까? 실제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역사 이래로 우리를 엄청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누천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한사군 이래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환향녀라고 기억하시죠? 바로 병자호란 때 끌려간 수많은 조선 여성들, 고향에 되돌아 왔어도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수모를 겪었던 환향녀, 이것도 다 중국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문이 있던 그 자리에는 영은문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중국 사신을 맞아들이고 또 보내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은문 자리입니다. 조선 국왕도 중요한 그런 사실 때는 중국 사신을 맞아들이고 또 배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독립협회가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런 기계가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왜 제2의 척합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척합의가 딴 것 없고 또 이런 척합의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세국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 중국 꿈을 함께 한다.
이런 말로 제2의 4대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척화 시대를 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 부산박물관에 서 있는 척화비를 보면서 다시는 역사는 재현되고 있음을 새롭게 느낍니다. 부산시 기념물 제18호인 이 척화비, 다시는 이 척화비가 세워질 필요도 또 다시 재현할 필요도 없는 그런 꿋꿋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